안녕하세요. 책 읽고 싶은 남자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몰리에르의 타르튜프입니다. 몰리에르를 프랑스의 셰익스피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와 몰리에르가 활동했던 시기가 17세기로 겹친다는 점, 셰익스피어와 몰리에르가 함께 희곡 작가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몰리에르와 셰익스피어는 문학적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으로 갈등하고 고뇌하는 내면의 성찰적 인간을 보여주었다면 몰리에르는 갈등과 고뇌와는 거리가 먼 세속적 탐욕으로 가득한 외면의 위선적 인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몰리에르의 타르튜프는 그 외면의 인간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희곡의 주인공은 오르공과 타르튜프이며 그 외에도 오르공의 어머니 페르넬르 부인, 아내 에미르, 아들 다미스, 딸 마리안느 등이 등장합니다. 오르공 가족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르튜프라는 사기꾼이 나타납니다. 타르튜프는 순식간에 오르공을 속이고 오르공 집안에 얹혀 살게 됩니다. 오르공은 타르튜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하녀가 타르튜프가 그 얼굴이 기름지고 입술은 붉고 염소 널쩍다리 반이나 먹고 푹 잤다고 보고해도 오르공은 한결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저런, 딱하기도 하지. 이어서 온 가족이 타르튜프가 이상하다고 말해도 오르공은 타르튜프를 믿습니다. 오히려 타르튜프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로 몰아붙이기까지 합니다. 닥쳐! 그분이 가진 게 없다면 바로 그 점이 존경받을 점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타르튜프를 전적으로 믿는 오르공은 딸 마리안느와 타르튜프를 결혼까지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르공 눈에 타르튜프만큼 금욕적이고 신실한 신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미래의 사윗감 타르튜프는 여성의 몸만 봐도 움찔합니다. 차마 그 가슴을 볼 순 없으니 가려다오. 그런 것으로 인해 영혼이 상처를 입고 불순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성의 가슴 부근이 조금만 드러내도 과민 반응할 정도로 실상 누구보다도 유혹에 약한 타르튜프는 위선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여성을 탐내며 누구보다도 색욕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장모이자 오르공의 아내 엘미르에게도 치근덕댑니다.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완벽한 피조물인 부인을 보면 자연의 창조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인의 천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타르튜프의 유혹을 오르공의 아들 다미스가 엿듣고 맙니다. 당연히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에게 치근덕대는 무례한을 용서할 수 없겠지요. 다미스는 당장 아버지 오르공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실컷 혼나게 됩니다. 얼른 꺼져 불안당 같은 녀석. 이제 네 놈의 상속권은 없어. 내 저주나 실컷 주마. 성인 같으신 분을 저처럼 욕보이다니. 이처럼 오르공은 아들을 오히려 의심하며 아들에게 줄 상속권까지 타르튜프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아내 엘미르는 타르튜프의 위선을 발가벗기기 위해서 타르튜프를 불러들입니다. 물론 남편 오르공을 탁자 밑에 몰래 숨긴 채로 말이지요. 엘미르 앞에서 신난 타르튜프는 엘미르에게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건 분명 더할 나위 없이 감미롭습니다. 부인, 그 달콤함은 난생 처음 맛보는 그윽한 향을 제 오관에 흐르게 합니다. 부인 마음에 들고자 하는 건 제가 무엇보다 추구해온 행복입니다.
그러자 에미르는 남편 오르공이 이 모습을 전부 다 보게 하고 오르공은 배신감에 타르티프에게 달려들지만 오히려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르공이 일찍이 친구가 영모와 엮여서 피신함에 맡겨놓은 서류들을 타르티프에게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넘어 산이 펼쳐집니다. 오르공은 자신의 어머니 페르넬르 부인에게 가서 타르티프가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페르넬르 부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내가 골백 번도 더 말하지 않았느냐. 덕망 있는 분은 언제나 들볶인다고 말이다. 시기를 하는 자들은 죽어도 그 시기는 사라지는 법이 없다고. 이렇게 페르넬르 부인이 물러서지 않자 오르공은 어머니 앞에서 미치겠다는 말까지 내뱉고 맙니다. 하지만 어쩌면 사실 이러한 것들은 자업자득일지도 모릅니다. 오르공도 그동안 타르티프가 위선자라는 가족들의 조언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무시당하는 처지가 된 셈이지요. 이 극은 마지막까지도 발암물질만 던져주며 우리에게 답답한 고구마만 잔뜩 먹입니다. 타르티프는 의기양양하게 오르공 앞에서 오르공을 파멸시키겠다고 공언합니다. 오르공이 화나서 욕을 해대도 움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욕을 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참는 법을 배웠으니까. 타르티프는 대담하게도 하느님까지 들먹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타르티프의 편을 들었을까요? 오르공의 편을 들었을까요? 바로 이 순간 프랑스 국왕의 집행관이 나타나서 타르티프를 사기꾼이라고 규정하고 그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프랑스 국왕의 은총에 감사하며 희곡이 마무리됩니다. 문학에서 갑작스럽고 간단하게 작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극적 연출을 보통 데우스 마키나라고 합니다. 국왕의 집행관도 바로 이 데우스 마키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 희곡 타르티프의 부제는 위선자입니다. 이 희곡은 자신의 욕망에 누구보다도 충실하면서 그 욕망을 명예와 도덕으로 치장하는 위선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운운하는 성직자였습니다. 이 희곡이 쓰여지던 당시 성직자는 왕과 귀족에 버금가는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곡은 그 성직자의 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들추어냅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희곡을 비난했으며 그리하여 이 희곡은 당분간 공연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희곡이 국왕의 집행관을 데우스 마키나로 내세우는 것도 국왕의 도움을 받아서 공연 금지 처분을 풀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희곡은 반기독교적이거나 기독교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믿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남용하는 일부 성직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지요. 그러나 성직자만 웃음거리의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실상 타르티프에게 속았던 어리석은 가부장 오르공, 끝까지 타르티프를 믿었던 시어머니이자 할머니 페르넬르 부인, 그들 모두 프랑스 파리의 부유한 중산층으로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사회에서 대접받는 인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조차도 위선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세태를 다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몰리에르는 프랑스의 셰익스피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와는 다른 면에서 인간과 문학을 새롭게 성찰한 작가인 것만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몰리에르는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프랑스만의 작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타르티프 못지않게 몰리에르의 진정한 진가를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인간 혐오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 혐오자를 통해서 인간의 정의와 도덕을 몰리에르가 셰익스피어와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르티프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책처럼 나이고 부족한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더 읽고 싶다고 느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